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토론. 이번 시간은 대구 수성구 을선거구 후보자들의 정견과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수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애플리케이션인 KBS 플러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합동방송 연설회에 출연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의 좌석과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먼저 기호 8번 새진보연합 오준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새진보연합 오준호입니다. 이어서 기호 7번 개혁신당 조대원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개혁신당 조대원입니다. 네, 끝으로 기호 9번 무소속 박경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9번 무소속 박경철입니다. 네, 이렇게 모두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수성구 을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4명인데요. 이번 시간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5항에 의거해 후보들의 합동방송 연설회로 진행합니다.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종료 1분 전에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8번 새진보연합 오준호 후보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성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수성을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의 야권 단일 후보 기호 8번 새진보연합 오준호입니다. 저는 수성구에서 자랐습니다. 동도초등학교, 동중, 대륜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기본소득당 후보로서 온 국민 기본소득 비전을 밝혔습니다. 일당백 국회의원 용해인과 함께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로 일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새 이름 새진보연합의 정책본부장으로 범야권 정책연합을 성사시켰습니다. 대구가 키운 오준호, 수성의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수성을 유권자는 그동안 당이 아닌 인물에 주목해 주셨습니다. 20대,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뽑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 정부 장관에게 많은 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이 아닌 인물을 보아주십시오. 당만 믿고 줄서기에 열중하는 후보가 아니라 젊고 유능하며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가진 후보 기호 8번 저 오준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구 경제 어디까지 추락하겠습니까? 지역 총생산은 31년째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꼴찌입니다. 1인당 소득 역시 7개 주요 도시 중 꼴찌입니다. 매년 1만 명의 청년들이 못 살겠다며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치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견제도 감시도 없는 보수정당 일당 독주 때문입니다. 일당 독주 국민의힘은 대구 발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권자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제를 망쳐놓고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고 합니다. 박정희 동상을 세워 그 앞에 절하면 대구 경제가 발전합니까? 수성 주민 여러분, 새도 양날개로 날아갑니다. 정치도 다양해야 발전합니다. 민주 진보 야당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국민의힘 일당 독주 멈춥시다. 멈출 수 있습니다. 이곳 수성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야권 단일 후보 저 오준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열대야처럼 답답한 새빨간 대구 정치에 시원한 파란색을 칠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성 주민 여러분, 야권 단일 후보 기호 8번 오준호에게는 수성구를 드높일 3대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수성을입니다. 의료, 복지, 주거, 공공서비스에서 기본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구의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가 그리고 치료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과 수성구의 어린이들을 매칭해서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간병비 보험을 건강보험에 신설해서 간병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만 21세가 된 청년에게는 청년 첫 출발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날개를 펼 수 있게 돕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위해서는 노인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 100회까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티켓 제도를 대구에 도입해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중산층에게도 매력적인 장기 임대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여 기본 주거를 보장하겠습니다. 둘째는 녹색 전환 수성을입니다. 1등 도시 수성구를 탄소 중립도 1등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수성구의 노후 주거 지역부터 녹색 도시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전기비와 난방비는 줄이겠습니다. 마을마다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결성을 지원해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발전 수익은 주민 배당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를 국가적인 비전으로도 발전시켜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공공 투자하고 그 수익은 햇빛, 바람 배당으로 나누겠습니다. 셋째는 혁신도시 수성을입니다. 대구의 산업을 혁신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의 길을 열겠습니다. 대구 섬유 패션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 메이드 인 수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성못과 드란길 일대를 디자인 공방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이 키운 대구은행으로부터 상생 투자를 이끌어내서 수성혁신 창업펀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성구를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드는 창업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재생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 부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은행처럼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여 그 중앙본부를 대구에 유치하겠습니다. 수성구와 경산시의 통합경제권을 조성해서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대구 3호선의 연장과 2호선과의 연결을 통해서 생활의 편의와 혁신의 활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기본사회, 녹색전환, 혁신도시 이 3대 비전으로 수성구를 대한민국 1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산무정권입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능력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외환 위기도 아닌데 경제 성장률 1.4%라는 처참한 성적표가 웬 말입니까? 25년 만에 일본과 성장률 역전을 당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과학기술 R&D 예산을 16%나 삭감해서 과학 인재들이 살 길을 찾아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재생에너지는 죽이고 핵발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품격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모르쇠하고 최상병 사망 사건 진상을 은폐했던 전 국방장관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검찰 출신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다 못해 국립암센터의 감사까지도 나눠줬습니다. 암 치료도 수사하듯 할 겁니까? 이처럼 산무 정권인 윤석열 정권 하에서 나라는 망가져 왔습니다. 남은 3년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경고장을 보내야 합니다. 저 오준호를 선택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게 민심의 경고를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수성 주민 여러분,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가 수성 주민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과학자 출신이라면서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훈 사업에 진심이라면서 최상병 사망의 진상을 축소하려 한 전 국방장관 대통령에게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인선 후보는 저 오준호와의 선거방송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토론마저 거부하는 것입니까? 저 오준호와 수성구의 비전, 대한민국의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단 말입니까? 이처럼 소신도 용기도 없는 이인선 후보가 수성 주민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수성 주민 여러분, 작대기도 빨간 옷만 입히면 당선이라며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저 보수 정당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속으면서도 또 찍어주니 대구가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당이 아닌 인물을 봐주십시오. 수성 발전의 적임자가 보이실 겁니다. 1등 도시 수성을 혁신 1번지로 만들 사람,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해서 수성을 민주야권의 대표자가 된 사람, 젊고 유능하고 비전이 있는 정책 전문가 기호 8번 오준호가 있습니다. 저 오준호를 수성 발전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게 보내는 민심의 경고장으로 삼아 주십시오. 수성 주민 여러분들의 용감한 선택이 수성을 높이고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기호 8번 오준호와 함께 모두를 위한 수성구, 모두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대구 수성을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의 야권 단일 후보 기호 8번 오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성구 을선거구 후보자 합동 방송연설회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호 7번 개혁신당 조대원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역시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수성구 주민 여러분,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TV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출마한 후보자들의 비전과 실력, 도덕성을 검증받게 만드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의무입니다. 근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인선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 3명의 후보 중에도 같이 합의가 됐으면 여러분께 토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3명 중에도 결국 한 명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여러분 토론이 무산됐다는 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젊다고 다 젊은 게 아니고 진보라고 다 진보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짜, 위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그 후보 찾아내서 응징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렇게 유권자들 무시하는 처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성동, 중동, 상동, 파동 주민 여러분, 수성 남부선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정말 그 여러분들의 그 처절한 심정 제가 피부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기라가 이래 국민의힘이 미적대는 거 아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울분을 토로하시는 거 제가 정말 가슴으로 같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 평상시에 지난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개혁신당이 현수막 걸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뛰니까 이제 2년 만에 현수막 한 장 걸고 해준다는 그런 거짓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되면 반드시 여러분과 공동 추진위원장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상동, 파동 지역에 반드시 훌륭한 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강 건너 남의 동네에 학교 다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제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범물동 주민 여러분, 경신고등학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시죠? 경신고등학교는 반드시 우리 지산동, 범물동, 그 수성 소방서 건너편에 있는 조일골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끊임없이 우리 수성동, 지산동, 범물동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였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빼놓고는 아무도 대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구는 이제 철저히 변방이 됐습니다. 2류 도시, 3류 도시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구 경북의 25명 국회의원 수준이 2류가 아니라 3류, 4류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권에 있어 보니까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수준으로는 중앙방송에 나가서 토론 한 명 제대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없이 오로지 공천받는 데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그 공천받는 데만 뛰어다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천받는 데는 뛰어나지만 공천을 받고 당선된 이후에는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담한 그 지경의 이런 대구 정치판 여러분들이 이번에 반드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경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대구 경제 제가 대구 와서 돌아다녀 보니까 최저 시급을 못 받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부지기수란 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수도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점주들 만나보니 점주들 입장도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다 주면 그 젊은 청년들 알바생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같이 동의하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너무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시장통 돌아다녀 보니까 전부 다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그러시면서 또 저를 붙잡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그래서 수치 통계를 찾아보니까 18개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 꼴찌 5개가 가장 경제가 낮은 5개 시도가 어딘지 압니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꼴찌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가구 평균 소득은 1등을 하는 세종시보다 거의 2,500만 원이 적습니다, 여러분. 2,50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이 지역 경제가 참담한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살펴보니까 결국은 중앙에서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쉽게 표를 주고 쉽게 지지를 해주는 만만한 지역에 그 예산을 풀고 또 관심을 가질 정치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 문제도 있습니다. 전부 다 권력자한테 머리 조아리고 손바닥 부비고 가서 전부 다 아부하기 바쁜데 그렇게 쉬운 만만한 정치인들을 데리고 보면서 권력자가 대통령이 그 지역을 특별히 배려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구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들로 계속 일꾼으로 여러분의 얼굴로 내세우면 미래는 더 암담하고 참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성을 주민 여러분, 제가 명함을 거리에서 드리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옷 색깔만 좀 바꿔 입고 왔으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명함 뒤를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보다 너무 좋다. 실력도 뛰어나고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준석이 당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동안 머리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여러분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공공성, 공익성을 바탕으로 정말로 공동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나라 정치는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고시 출신, 박사 출신의 뛰어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심지어 예체능을 한 사람들도 전부 다 세계 1등을 한 사람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치판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치판 바라보면 우라통이 치밀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바라보면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수치를 찾아보니까 2023년 21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34억 8천만 원입니다. 국민의힘은 56억 원, 민주당 의원들은 21억 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산이 불었던 국회의원이 87%고 그중에 70%는 무려 70%는 1억 이상 재산이 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전부 다 땅 부자, 집 부자, 건물 부자, 부동산 부자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작년에 돈 얼마 벌었습니까?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 깔고 앉았던 사람이 여러분 저기 알바비 못 받는 최저시급 못 받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 참 빈곤한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전셋값 대인 그 신혼부부들의 처절한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이해 못한다고 봅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내 삶을 이해하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 저는 로또 당첨되는 걸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대구 경북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저 조대원 지난 20년 가까이 국민의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8일 날 탈당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일산에서 당협위원장도 했고요. 그리고 대선 전략기획위원, 중앙당 부대변인, 그리고 경기도당에서는 변화혁신위원장이라는 타이틀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가서 우리 당의 잘못한 부분들, 권력자들의 잘못한 거 이거 감싸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국민들한테 부끄러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다녀와서 아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없대. 한 가지 부류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구제불능인 나쁜 사람. 또 한 가지 부류는 뭐가 잘못된지 알면서도 용기가 없는 나쁜 사람.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참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경북이 한때는 대한민국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대구 경북의 이 정도 수준의 국회의원들로는 더 이상 우리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는 앞으로 우리가 전국 정당 되기 힘듭니다. 얼마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그 기자가 그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고 국민의힘이 잘 나갈 때 저한테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 이번 총선에서 자기하고 내기하자고 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질 거다. 그것도 많이 질 거다. 이미 4년 전에 제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100석도 못할 거라고 KBS에서 나가서 얘기했다가 우리 지지층들한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 그대로 결과 난 거 아닙니까? 수도권 121석 중에 겨우 16석 했고 경기도에서는 59개 중에 겨우 7개 했고 총 103석 겨우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을 지역도 더 이상 이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수성갑 국회의원보다도 늘 수준 낮은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어떻게 수성을이 수성갑보다 더 잘 살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 때문에, 당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인재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제가 거리 곳곳을 다닐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엔 당이 아니라 꼭 인물 보고 찍겠다. 조대원 힘내라.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힘이 났습니다. 아무도 개혁신당 하는 사람들이 대구로 오지 않으려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도 대구로 처음에 저하고 같이 간다고 했다가 여기에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지지율이 안 나오고 하니까 결국 동탄으로 화성으로 갔지만 저 조대원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 고향이니까요. 제 부모 형제가 아직도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정말 여기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조대원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성구 을선거구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호 9번 무소속 박경철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역시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 박경철입니다. 좀 전에 두 분께서 연설을 했는데 참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국회의원 선거 하면은 이렇게 똑똑하신 분 이런 연설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저는 체육관 관장 출신 무도인입니다. 어릴 적 꿈이 체육관 관장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잘해서 체육관 관장을 꿈꾼 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체육관에 들어갔을 때 우리 스승님께서 태극기를 보면은 국회안 경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국회안 경례를 하지 않고 그냥 운동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운동은 못해도 체육관 들어와서 국기를 보고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 관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혼을 내냐고. 나라가 없으면은 너희들도 없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모습, 까만 띠를 둘러매고 아이들을 인성을 가르치는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나는 변호사나 뭐 의사나 이런 것보다는 체육관 관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 합기도, 검도, 격투기. 격투기는 대구시에서 프로 데뷔 1호 선수로 35년 전에 데뷔하면서 선수 생활도 해왔습니다. 제 꿈이 체육관 관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25 나이에 제 꿈을 이룹니다. 저희 관장님이 그랬습니다. 너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체육관 관장이 되니까 너는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의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그저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면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육관 관장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그저 위 사람한테 잘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랫사람에게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랫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걸 느꼈을 때 진정한 그 사람의 겸손이 논다 하는 것을 체육관 관장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에게 바른 인성으로 이 사회에 나가면은 훌륭하게 크기를 원하면서 체육관 관장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먼저 저는 무소속으로 도전합니다. 물론 제가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인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대 양당 정치를 하면서 보십시오. 한나라의 대통령 겸손하십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 빌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겸손은 지도자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거대 양당 정치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탈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기 강원도 꼴짝이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저기 전라도에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구 803 꼴짝이에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 지도자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만 받았다고 해서 당선됐다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오늘 이 두 분께서 후보께서 굉장히 수성을을 위해서 공약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똑똑하다고 정치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정치는 지혜로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을 망친다고 저는 봅니다. 정확하게 겸손할 수 있는 자세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무소속이지만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20년간 정당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당에서도 당직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께서 수성을에 계실 때 대외협력위원장으로도 지역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정당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를 1년 전에 주호영 의원님한테 살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말렸습니다. 너가 정치 신인, 정치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정치 신인이 어떻게 수성구에서 무소속으로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려운 일이다. 사실 그때 제가 그만뒀으면 지금처럼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만두길 잘했다 하는 생각도 가지지만 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제발 좀 싸우는 그런 정치는 멈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 정치가 무슨 권력을 위해서 뭘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무소속으로서 딱 국회의원 한 번만 하려고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무도인의 정신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정치인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인성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교권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들이 바른 소리 한마디가 이 못 사는 서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에서 도끼가 품어지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살률이 아직까지 OECD 10년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썩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 썩어 빠진 정치를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존경하는
수성을 국민 여러분, 저는 무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22대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수성을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저는 25년간 무도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도인 선배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무도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무도인들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무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권력에 줄 서서 무도인의 발전을 위했다면 이제는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무도인의 정신을 다잡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70년간, 정전 70년간 대한민국은 그래도 GDP 1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은 거대 양당 정치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념으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수성을 국민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4월 10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바꿔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성구 을선거구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 토론, KBS에서는 4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부터 대구 중구 남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후보자들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